어머니, 당신께 드릴 언어가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나는 그저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을 향해 엄마 하고 아이 때처럼 불러볼 뿐입니다. 조롱조롱 생각이 떠오릅니다. 헌신이라고도 사랑이라고도 희생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뼈와 살을 다 주시고 가실 땐 혼마저 주셨던가요? 엄마, 이 지상에는 당신께 바칠 언어가 없어. 저 하늘 어머니 나라의 말씀을 밤마다 별에게 배우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모진 세월 속에서 자식들의 벗이 되어 외로움이란 그늘 밑으로 희망이란 노래를 부르시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오셨던 나의 어머니, 자식이란 단어만으로 그 어디에서도 행복해 하셨던 나의 어머니, 고왔던 어머니의 얼굴이 이제는 어렴풋합니다. 주름살과 기미로 가득해진 얼굴과 백설이 내려버린 머릿결만 떠오릅니다. 사랑이란 단어 한마디 해드리지 못하고 어머니의 힘겹게 살아오신 모습조차 회상하지 않았던 저는 불효자입니다. 어머니의 자식을 위한 마음을 이 어찌 갚아드려야 하나요? 어머니의 얼굴엔 항상 그리움의 파도가 치고 계셨지요. 항상 마음 한구석에 슬픔의 그림자가 내려앉아 계셨습니다. 나의 어머니, 다가가지 못한 저를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생 철학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가슴 절절한 이야기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은 어느새 우리도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가기 싫어도 결국에 가야 하는 곳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기 전에는 나오기 힘들다는 그곳에서 촛불처럼 꺼져가던 내 마지막 인생이 그 흔적이 스미는 것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마지막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노년의 서러움과 외로움 그리고 고독,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의 허무함 같은 복합적인 감정이겠지요. 제가 아는 70대 후반의 어르신이 지난해 넘어져서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그곳에서는 장기간 입원을 할 수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코로나 탓에 입원 기간 동안 주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병문안도 제한돼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가끔 먹거리를 보내드릴 뿐이었지요. 두 계절을 보내고 퇴원한 어르신은 그곳에 있으면서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나이 지긋한 노인분들이 빽빽히 모여있는 요양병원에서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랐답니다. 박사든 무학이든 전문직이건 무직이건 재산이 많건 적건 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요. 누구나 똑같이 환자복을 입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곳에서는 안부 전화가 자주 걸려오고 간식이나 필요한 용품들을 많이 받는 이가 상류층이더랍니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받은 간식과 생필품을 의료진이나 같은 병실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병실 계급이 그렇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내 옆자리의 할머니는 밖에서 교장 선생이었고 아들도 고위 공무원이라는데 사과 몇 알은커녕 전화도 거의 안 오더라. 그래서인지 내가 받은 과일이나 간식을 나눠주면 너무 감사하다면서도 민망한 표정을 지었어. 어르신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요양병원에서 지내보니 왕년의 직함이나 과거사는 다 부질없다는 걸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의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가 컸지요. 과거에 연연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에 충실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지금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소원하게 지냈던 친구나 친척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일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베푸는 모든 일이 내 말년에 그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노년을 위한 보험을 드는 중이라고도 표현하지요.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산다면 나의 노년이 더 풍성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전략이나 잔머리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심과 성이라는 보험료를 차곡차곡 모아야 행복한 말년이라는 보험금이 내게 돌아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모두가 100세까지 행복하게 산다는 의미는 아닐 테지요.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이도 잊은 채 여전히 팔팔한 이팔 청춘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눈꼽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사사건건 불평불만에 늘 따지기만 하며 부모나 자녀에게 강압적이고 바라기만 하는 사람은 10중 8구 고독하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되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삶을 마감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병상에서 혹은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심지어 홀몸으로 쓸쓸히 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 내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눠줄 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노후의 행복입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관계입니다. 최근 후배에게 점심을 사줬더니 후배가 왜 항상 돈을 선배가 내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금해두는 거야라고 답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아팠을 때 후배가 병실에 찾아오지 않더라도 가끔은 안부 전화를 걸어주거나 혹은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반갑게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 투자입니다. 오늘은 얼굴을 통 못 보았던 친구들에게도 귀여운 이모티콘을 담아 안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지금 기쁘면 그만입니다. 물론 여기저기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투자하면 내게 되돌아올 가능성도 커질 테지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웃음이란 책 내용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이고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이고 10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이고 20살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이며 40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50세인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자랑거리가 거꾸로 된다고 합니다. 5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이고 60세 때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이고 70세 때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이고 80세 때는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이고 90세 때는 똥오줌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결국 인생의 시작과 끝이란 너나 할 것 없이 똥오줌 가리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긴 세월 나 잘났다고 자랑스러워했더라도 인생의 후반부가 되면 사는 날 동안 똥오줌 내 손으로 가리는 걸로 만족하며 눈을 감는 것이 그것이 잘 산 인생이라 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자랑할 것도 없고 욕심에 쩔어서 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쁘고 팍팍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고되고 외로운 삶 속에서도 그냥 오늘 하루를 선물 받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어 늙어서는 친구가 있다는 게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참된 친구는 나무와 같아서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웃고 또 함께 울어주기도 하는 소중한 보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재미있으신가요? 싱싱하던 시절 젊은 날만 하겠나 하며 그때가 그리운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지금 2다리로 멀쩡히 걸어 다니고 봄날 꽃 구경 다니고 만난 걸 찾아다닐 수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삶의 필름을 잠시만 되돌려보면 몇 달 사이에도 주변에 안타깝고 황당한 일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며칠 전에도 멀쩡하게 아침마다 인사 카톡 보내던 친구가 연락이 두절되는 일도 있고 자기 자식들 잘 산다고 마구 떠벌리며 골목골목 누비며 폐지 줍던 할아버지도 요즘 모습을 감췄습니다. 옛날 소주 한 잔 마시다가 진보니 보수니 거품 물고 정치 얘기하던 그분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산 좋다고 주말마다 건강 챙기며 이산 저산 등산 가자 조르던 친구도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저 세상에 가버립니다. 어떤 짠돌이 지인은 난데없이 신장에 이상이 생겨 투석하며 두문분출 외로운 방콕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빌딩 몇 채 가졌다고
어깨에 힘주던 술값 밥값 계산의 달인도 요양원으로 직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겪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생각해 볼수록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는 반복되는 일상의 일입니다. 돈 많다고, 땅 많다고, 잘 산다고, 못 산다고, 잘생겨서, 못생겨서, 뭐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나이 70이면 소용없고, 자신만만하게 건강하다고 자랑해도 90이면 소용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떠도는 구름은 다시 볼 수 없네. 늙은이의 머리 위에 내린 하얗게 쌓인 눈은 봄바람이 불어와도 녹지를 않네. 봄은 오고 가고 하건만 늙음은 한 번 오면 갈 줄을 모르네. 봄이 오면 풀은 저절로 나건만 젊음은 붙들어도 머물지 않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가 성할 때 만난 것 많이 드시고, 걸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다니고,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실컷 구경하고, 귀로 들릴 때 귀 기울여 듣고, 베풀 수 있을 때 남에게 베풀며,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는 게 최고입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을 멋지게 사는 방법 아닐까요? 언젠가 못 보고, 못 듣고, 못 먹고, 못 걷고, 내 손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그런 날이 옵니다. 오늘 즐거움을 미루지 말고, 누구를 미워도 말고, 내 옆에 그 사람과 신나게 즐기세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꽃이 화려한들 무슨 소용일까요? 당신이 움직이면 꽃피는 봄날이 된답니다. 삶에도 양지 인생과 음지 인생이 있습니다. 음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주어진 것들을 다시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금방 있습니다. 반면 양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주어진 것들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간직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마음속에는 사랑이 싹트고 인생은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풍경이 더없이 찬란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 따뜻해지는 글이 있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다시 들어도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행복한 노년에 대해 생각해보고 인생에 대한 삶의 방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요양원에 입원하러 가는 할머니와 어느 택시기사의 감동 실화입니다. 뉴욕 택시 기사들은 흥미진진하거나 신기한 일을 겪습니다. 노란색의 택시들은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곳곳을 누비며 승객을 이곳저곳으로 분주하게 실어 나르지요. 어느 날 뉴욕의 한 택시기사가 특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에게 일어난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이 소중한 경험을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콜택시 요청을 받고 해당 주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도착해서 경적을 울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또 한 번 경적을 울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죠. 이 손님이 그날 교대 전 마지막 콜이었기에 그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얼른 포기하고 차를 돌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는 일단 기다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노쇠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님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고 적어도 90세 이상 돼 보이시는 작고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문가에 서 계셨죠.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잠시 문이 열린 틈으로 집안이 살짝 보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에는 사람 산 흔적이 싹 지워진 듯 했어요. 모든 가구는 천으로 덮여 있었고 횡한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어요. 단지 사진과 기념품이 가득 찬 상자 하나만 구석에 놓여 있었죠. 기사 양반,
내 여행 가방 좀 차로 옮겨줄래요? 부탁합니다. 할머니의 요청대로 가방을 받아들고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돌아가 팔을 잡고 천천히 차까지 부축해 드렸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에 저는 아니에요. 모든 승객은 제 어머니처럼 대해야죠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띤 얼굴로 굉장히 친절하시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시를 탄 뒤 그분은 목적지의 주소를 알려주며 시내 한가운데로 가로질러 가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목적지까지 가는 지름길이 없는데요. 시내를 통과하지 않으면 많이 돌아가게 될 텐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저만 괜찮다면 급할 게 없으니 돌아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길이랍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죽으러 가는 곳 말이죠. 라며 덤덤하게 말하셨습니다. 살짝 놀란 저는 속으로 절대 가족을 남겨두고 먼저 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재빨리 미터기를 껐습니다.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없으세요? 그 후 2시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저는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직원으로 일하던 호텔을 보여주셨고 함께 시내에 있는 여러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남편과 젊었을 적 함께 살았던 집을 비롯하여 소시적 다녔던 댄스 스튜디오를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골목에 다다르자 천천히 가달라고 말씀하신 할머니는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돌아다녔죠. 그러다가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피곤하네요. 제 목적지로 가주세요. 최종 목적지인 요양원으로 향하면서 우리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요양원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도로 한편에 차를 세우니 2명의 간호사가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지요. 그들은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웠고 나는 트렁크 속에 두었던 여행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요금이 얼마인가요? 할머니는 핸드백을 열며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무료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죠. 그래도 이 사람아, 생계는 꾸려나가야지. 저는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승객은 또 있으니까 괜찮아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할머니를 꽉 안아드렸고 그분 역시 저를 꽉 안았어요. 이 늙은이의 마지막 여행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수를 한 뒤 할머니가 건강하길 빌며 저는 택시를 몰고 길을 떠났습니다. 교대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저는 정처 없이 차를 몰고 도시로 돌아다녔죠. 누구하고도 만나거나 말 붙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이 손님을 태우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분 집 앞에서 경적 한 번에 그만 포기하고 차를 돌렸다면요. 그날 밤 일은 인생을 살며 제가 해온 것 중에 가장 뜻깊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삶 속에 우리는 종종 크고 화려한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더 크게, 더 빨리, 더 멀리. 하지만 정작 인생의 의미 있는 순간은 조용하고도 사소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그런 순간을 만끽하면 어떨까요? 천천히 또박또박 꾸준하게 말이죠. 나는 매일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을까? 바쁘다는 이유로 인생의 소중한 의미를 놓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경적을 울리며 재촉하기 전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양원에 입원하러 가는 할머니와 어느 택시기사의 감동 실화가 어떠셨나요? 저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내가 이 생을 지고 가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내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의 마음 노래 가사를 읊어보면 좋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들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영상을 준비하며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의 마음 노래 가사를 떠올려 본 것 같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이토록 아름답고 눈물겨운지 몰랐습니다. 화장 한번 예쁘게 못하시고 먹고 싶은 거 자식 생각에 제대로 못 드시고 모질게 견디어온 세월. 외로움과 서러움을 가슴에 묻고 눈물을 흘리실 때 그때 저는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말만 떠올려도 더 가슴이 저리고 아파오는 것 같습니다. 찬 밥을 먹다가도 엄마를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여전히 아픔, 희생, 눈물과 같은 표현 없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아쉬운 현실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픔보다는 기쁨으로 절대적인 희생보다는 든든한 삶의 멘토로 눈물보다는 미소로 떠올려지는 날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